자, 그 다음 13번 할게요. 13번은 다음 회로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게 무슨 회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클램프 회로라고 하는 것 중에 클램프 회로 중에 클램프 회로예요. 클램프. 클램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뭐 집게 같은 거를 클램프라고 하잖아요. 파형을 잡아서 올리거나 내려주는 것을 클램프라고 하는데 클램퍼 회로는 클램퍼 회로는 파형이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파형이 있다라고 하면 요거를 잡아서 파형을 그대로 밑으로 내려줘요. 어디를 기준으로 맞추냐면 여기 0볼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주는 회로를 클램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책 그 앞에 전기전자공학 내용 나온 부분 보면 파형 정형 회로라는 단원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클리퍼 회로도 있고 클램프 회로도 있고 그래요. 근데 클램프 회로는 음이 있고 양이 있는데 양 클램프 회로는 파형을 잡아서 0볼트 기준으로 위로 올려주는 거고 클램프 회로는 파형을 잡아서 0볼트 밑으로 내려주는 회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를 양 클램프로 바꾸려면 여기 있는 다이오드를 방향을 거꾸로 이렇게 바꿔주면 요거는 이제 양 클램프가 됩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얘는 뭐 파형 요 회로의 목적은 그거라는 얘기고 문제를 보면 원래 룸클램프 회로이 다 맞고요. 그죠? 입력 펄스 파형이 상승 시 다이오드가 동작한다. 맞습니다. 파형이 올라갈 때 다이오드가 동작을 하고 C가 충전되는 동안 저항 무한대가 맞고요. 이거 다 맞고 입력 펄스 파형이 하강 시 C가 충전되는 게 아니라 전압이 올라갈 때 펄스 파형이 상승할 때 그 전압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전압이 올라갈 때 충전이 되는 거죠. 펄스가 하강할 때는 방전이 되는 거고. 그다음 14번은 입력 오프셋 전압, 연산증폭기의 입력 오프셋 전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앞에 전기전자공학 챕터 이론 부분의 연산증폭기 부분은 한번 쭉 훑어보세요. 공부해 보실 필요가 좀 있는데 음, 차동 출력을 0볼트가 되도록 하기 입력단자 사이에 걸어주는 전압이다. 이게 이제 가장 적합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입력단자에 걸어주는 전압. 이 핵심 말이네요. 그렇고 넘어가고 기준 레벨보다 높은 부분, 기준보다 높은 거 오버하는 거죠. 오버슈트. JK 플립플롭은 JK 입력이 1일 때 출력은 반전입니다. 반전.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재기록하면서 리프레시가 필요한 그런 것을 D램이죠. D램. 다이내믹 램이에요. D램은 다이내믹 램. S램은 스태틱 램. 그래서 D램은 계속 리프레시를 시켜줘야 돼.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가만 내비두면 데이터가 변해요. 그래서 다이내믹한 애를 이제 리프레시를 계속 재기록을 계속 시켜줘야 되는 것은 D램. 다음 18번은 요게 기억장치 중에 접근 시간이 빠른 접근 속도 그러니까 메모리의 속도가 가장 빠른 것부터 고르라는 건데 속도가 빠른 것은 CPU와 가까울수록 속도가 빨라요. 컴퓨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CPU와 가장 가까운 거는 CPU 안에 들어있는 게 레지스터고요. CPU에 붙어 있는 게 캐시 메모리고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가 램이죠, 램. 얘는 CPU 밖에 있죠. 따로 있죠. 그다음 보조 기억 장치가 보통 하드디스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로 따지면 CPU 안에 있고 CPU에 붙어 있고 CPU와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얘는 하드디스크 보조기억 장치 이 순서대로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번에 2번 상태값을 저장하는 레지스터를 상태 레지스터라고 해요. 연산 결과를 그때그때 상태, 뭐 자리 올림이 발생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저장해 놓는 것을 상태 레지스터라고 하고요. BCD 코드, BCD 코드는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말, 즉 우리말로 하면요. BCD 코드를 우리말로 하면 이진화 10진 코드예요. 생긴 건 이진수 같이 생겼지만 사실 얘는 10진수로 취급된다 이런 의미인데 왜 그러냐면 10진수가 우리가 10진수로 뭐 239라고 하면은 각각을 2만 이진수로 바꾸고 3만 이진수로 바꾸고 9만 이진수로 바꿔서 각각 4자리의 이진수로 표현하는 것을 이진화 10진 코드라고 해요. 한번 해보면 2는 뭐예요? 이거를 이제 BCD 코드로 변환하려면 여기다 4자리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4자리에 각각 자리에 가중치를 주어서 변환하면 편합니다. 가중치를 맨 아랫자리부터 하면 1, 2, 4, 8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면은 여기가 1인 거죠. 그래서 00, 10, 3이면 2와 1이 더하면 3이 되죠. 그래서 1, 1 이렇게 2자리, 1자리를 1, 1 주고 4자리, 8자리는 0, 0을 주고 9를 만들려면 8, 4, 2, 1 중에 9를 만들려면 8과 1을 더하면 9가 되죠. 그래서 1, 0, 0, 1 이런 식으로 239라는 10진수를 이진수처럼 생긴 10진수로 표현하는 것을 BCD 코드라고 해요. 얘를 BCD 코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요거는 0001, 1, 2, 4, 8 가중치로 따지면 얘는 1이죠. 얘는 1, 2, 4, 8, 1하고 8자리만 1이니까 9. 얘는 1, 2, 4, 8, 1 더하기 2 더하기 4 해서 7.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8비트로 부호 절대값 방법으로 표현된 42를 한 비트씩 왼쪽, 오른쪽으로 시프트 옮겨라. 그 얘기입니다. 42를 이진수로 변환시켜 볼게요. 42를 이진수로 변환시키면 42 이진수 변환 어떻게 해요? 2로 계속 나누죠. 그죠? 2, 21, 나머지 0. 2로 나누면 10, 나머지 1. 또 2로 나누면 2, 50, 나머지 0. 또 2로 나누면 2, 2는 4, 나머지 1. 또 2로 나누면 2, 1은 2, 나머지 0. 더 이상 2로 나눌 수 없죠? 그럼 끝.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요. 그래서 10, 10, 10. 자, 42를 10진수를 2진수로 전법 변환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얘를 일단 8자리로 배치를 해봅시다. 그럼 얘가 총 6자리니까 앞에 00 붙이면 8자리가 채워지죠. 이렇게 8자리를 채웠어요. 그럼 얘네를 한 칸 왼쪽으로 시프트를 시킵시다. 왼쪽으로 시프트를 시키면은 얘네들이 한 칸씩 앞으로 당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0이 여기로 오고 맨 앞에 있는 0은 뿅 사라지죠. 얘가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1, 0, 1, 0, 1, 0 하고 마지막엔 뭐가 와요? 0이 와요. 그냥 0이 빈자리는 0이 와요. 이렇게 한 칸씩 당긴 거예요. 한 칸씩 당기고 마지막에는 0을 채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진수 요걸 10진수로 변환해 봅시다. 얘를 10진수로 변환하면 요걸 10진수로 변환하실 때는 아까 BCD에서는 841, 841 이렇게 각각 가중치를 줬다면 여기서는 1, 2, 4, 8, 16, 64, 16, 32, 64, 128 이런 식으로 2배씩 가중치 값을 넣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4 더하기 여기가 1이니까 16 더하기 또 여기가 1이니까 32 다 더하면 얼마야? 80? 네, 42. 뭔 소리야? 뭐 하는 거야?
뭔가 문제가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리. 01, 16. 뭐지? 다시. 다시. 1, 2, 4, 8, 16, 32, 64. 계산이 틀렸네요. 그죠? 64 더하기 16 더하기 4 하면 84가 나오고, 왼쪽으로 시프트 하면 84가 나오고, 이제 오른쪽으로 시프트 해봅시다.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면 이걸 한 칸씩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맨 앞에 0으로 그냥 0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프트 된 빈자리는 그냥 0으로 채워지고, 여기서부터 00, 10, 10, 1 하고 끝나는 거죠. 요 1이 이쪽 자리로 옮겨진 거니까. 자, 그러면 1 더하기 1, 2, 4 더하기 8, 16 더하면 21. 이렇게. 그래서 왼쪽으로 시프트하면 84, 오른쪽으로 시프트하면 아니 21.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8칸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한 칸씩 왼쪽으로 보내고 한 칸씩 오른쪽으로 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거 아닌 문제였어요. 일반적으로 가장 적은 비트로 표현 가능한 데이터는 이거는요, 여러분들 C언어 배울 때 C언어 시간에 자료형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거기 보면은 뭐 인티저 타입도 있고, 플로트 타입도 있고, 뭐 더블 타입도 있고, 캐릭터 타입도 있고, 뭐 변수를 선언할 때 앞에 자료형이라고 하는 걸 넣어주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문자 데이터는 이제 캐릭터 타입이라고 하는데, 문자 데이터는 하나의 문자를 저장하는데 1바이트, 8비트가 필요해요. 8비트 공간이 필요하고, 논리 데이터는 1 아니면 0이 논리죠. 1비트만 있으면 돼요. 1 아니면 0이니까. 숫자 데이터는 요거는 이제 인티저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롱 인티저와 숏 인티저. 그래서 숏의 경우에는 2바이트, 즉 16비트. 그다음에 롱의 경우에는 4바이트, 8 곱하기 4 해서 32비트. 뭐 영상 데이터는 어마어마한 용량을 또 필요로 하겠죠. 이거랑 비교할 수가 없이. 가장 적은 비트로 표현 가능한 것은 1비트로만 표현할 수 있는 논리 데이터. 23번은 판단. 요로 갈까? yes, no 요럴 때 쓰죠. 판단이에요. yes, no 요럴 때 쓰는 기호. 다음 C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자, A, B, TOT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A에 200, B에 400을 넣고 TOT에 그럼 600이 들어가겠죠. 두 수의 합은 600을 출력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 큰 따옴표가 있는 부분 안에 있는 부분이 이제 화면에 실행 결과로서 찍히게 되는데, 요 %D 자리에는 이 TOT의 변수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TOT라는 변수 안에 600이라는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두 수의 합은 60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25번은 뭐 인출 사이클, 불러오는 거니까 인출. 그 다음에 26번은 푸시 팝, 저장하는 거를 푸시, 꺼내는 걸 팝. 데이터의 크기를 비트는 1비트, 워드는 4비트, 바이트는 8비트, 필드는 이건 뭐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뭐 32비트도 있고 16비트도 있고 뭐 그래요. 틀렸어. 워드가 2비트, 2바이트. 3번. 자, 28번은 상대 주소 방식이라고 합니다. 상대 주소 방식. 약간 이제 나머지 것들은 좀 문제 풀이를 통해서 이제 그냥 암기를 대충 하시면 될 것 같고, 설명이 또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해볼게요.
요게 아까 앞에서 말했던 32번, 요게 아까 말했던 레귤레이터 소자의 회로 기호예요. 정전압 소자. 그래서 입력 단자로 어떤 전압이 들어와도 출력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모델명 7812라서 무조건 12V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로 13V가 들어가든 14V가 들어가든 출력이 무조건 12V가 돼서 나오는 그런 레귤레이터 소자입니다. 동박에 의한 인덕턴스 값은 시간에 영향을 준 리액턴스 값은 아까 리액턴스 구하는 거 알려드렸는데 XL 다시 한번 해보면 XL을 구하는 공식 2파이 FL이에요. 이거 기억해야 돼. 어쩔 수 없어. 2 곱하기 3.14 곱하기 F는 주파수 10MHz예요. 10 곱하기 10에 6승 곱하기 L 값이 0.1 곱하기 마이크로헬리니까 10에 마이너스 6승. 자, 그러면 10의 6승, 10의 마이너스 6승 서로 상쇄돼서 사라지고 요거 계산하면 요만큼이 이제 6.28이죠. 거기다가 10이랑 0.1이랑 있으니까 10 곱하기 0.1은 또 1이 되니까 없어졌죠. 6.28 단위는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XL은 L이 가지고 있는 즉 코일, 인덕터가 가지고 있는 저항 성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호는 저항과 같은 단위는 옴 단위를 씁니다. 그리고 것들은 외워버리면 되고 한쪽 측면에만 리드가 있는 패키지 소자. 리드는 이제 다리나 단자, 부품이 어딘가 다른 곳과 연결되는 단자를 리드라고 하는데 한쪽에만 싱글 인라인이에요. 싱글 한쪽에만. 듀얼 인라인은 핀이 양쪽으로 이렇게 쭉 난 거. 뭐 이렇게 나고 이렇게 된 거. 그런 거를 딥이라고 하고요. SIP는 핀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난 거. 그다음에 스몰 아웃라인 패키지 내구탱이에 있는 거. 패키지의 형태, 칩에 핀이 달려있는 형태에 따른 부분이에요. 싱글 보고 찾으시면 되고 이건 뭐 부분 조립도 그리고 능동 소자에 속하는 거. 우리 3대 수동 소자 R, L, C라 그랬죠? 그거 빼면 능동 트랜지스터죠. A3 사이즈 요거 외우세요. A0부터 뭐 A4까지 A5까지 그냥 외워. 찾아서 외우세요. 검도라고 하는 것은 도면을 검사한다 그런 뜻이죠. 가격은 상관이 없죠. 음, 나머지는 알아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58번 여기 집적도라는 것은 칩 안에 얼마나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어넣어서 얼마나 복잡하게 반도체 칩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른 건데 이 IC가 이제 인터그레이티드 서킷, 집적 회로라는 거거든요. 집적 회로. 이 안에 회로가 들어가는 건데 얼마나 작은 칩 안에 복잡한 회로가 그러니까 많은 그 트랜지스터를 가진 회로가 들어가느냐에 따른 분류인데 집적도에 따른 분류인데 어, 이게 이제 음, 음, 이게 베리 라지예요. VLSI의 VL이 베리 라지. 이게 뭐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베리 라지. 그럼 이게 당연히 제일 크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되고 이거는 뭐 그냥 외워요. 이거는 뭐 이유를 묻지 마. 그냥 엔드 게이트의 논리 IC 이름이 7408이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냥 5억 게이트는 7432 이런 식으로 그냥 정해져 있어. 이 숫자가 갖는 큰 의미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7404는 노어 게이트가 아니라 낫 게이트예요. 낫. 7404는 낫 게이트예요. 정도로. 삼각형 도형이 사용되는 것, 연산증 뽑기. 아까 이렇게 삼각형에 입력 단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있는 게 연산증 뽑기라고 했죠. 3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